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엄마의 억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 억지의 시작은 오빠가 결혼하고 새언니가 가족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새언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다른 동기들보다 승진도 빠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반면 오빠는 중견기업에 오래 다녔지만 월급은 새언니보다 적은 편이었어요. 물론 직급도 새언니가 더 높은 편이었고요. 그 사실만으로도 엄마는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새언니 친정은 강남 쪽, 우리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 쪽이었어요. 처음에는 말없이 넘기던 엄마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미묘한 거리감이 조금씩 자격지심으로 번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첫 인사를 마치고 돌아간 날 엄마가 입을 뗐어요. 딱 보니까 얼굴에다 잘났어라고 써있더라. 대기업 다니고 승진도 빨리 됐다잖아. 그럼 잘난 게 맞지. 그걸 몰라서 그래. 다만 네 오빠가 기죽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말인 거지. 그 말에 제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까 오빠 봤잖아. 입이 귀에 걸려있던데 무슨 기가 죽는다고 그래. 내내 싱글벙글 팔불출도 그런 팔불출이 없더구만. 지금이야 좋다고 저러고 있겠지. 근데 살다 보면 은근히 무시당할 수도 있다니까. 거기다 처가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던데 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엄마는 오빠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데려오길 바랐던 거야? 그건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얼굴에 도끼 같은 게 묻어나서. 그 순간 제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도끼가 아니라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야. 뭐든 당당하고 여유가 있어 보여서 난 오히려 부럽기만 하던데 무슨 도끼 타령이야. 주변에 보니까 부족함 없이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꼬이거나 남 무시하거나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 새언니도 딱 그런 스타일 같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몇 번이나 엄마 마음을 다독여봤지만 엄마 얼굴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유독 못마땅해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돈어르신 두 분의 골프 사랑이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으니 사돈어르신 두 분은 골프를 꽤 오래 치셨다고 했어요. 실력도 수준급이라 웬만한 사람들은 상대도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반면 오빠는 골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시피 했기에 결혼하고 나서는 새언니와 사돈어르신께 자연스럽게 골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오빠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배경은 푸른 잔디 위, 하늘을 등진 골프장, 그리고 골프복을 입은 사돈어르신 두 분과 골프채를 든 오빠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자주 올라왔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가 새로운 사진을 올린 모양으로 사진에는 사돈어르신 두 분과 오빠 부부가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을 본 엄마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부잣집에 장가 가더니 아주 신이 났네, 신이 났어. 그 말에 제가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는 거야? 난 오히려 보기 좋기만 하던데. 엄마가 여전히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니까 며느리가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 언니가 언제 우리 집을 무시했다고 그래. 내 생일 때도 언니가 백화점 상품권으로 100만 원이나 보내와서 엄청 미안했구만. 백화점 상품권 보내면서도 엄청 고민했다고 하던데 대체 언제 무시를 했다는 거야. 그러자 엄마가 조금 흔들리는 눈빛으로 입을 뗐어요. 그것도 그냥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돈으로 때우겠다 그런 심보 아니겠어? 난 오히려 선물보다 돈이 훨씬 좋거든. 그때 내가 엄마 아빠 옷 사준 거 있잖아. 그거 그 상품권으로 사준 건데 전혀 몰랐지? 뭐? 그 상품권으로 샀단 말이야?
그렇잖아도 엄마 아빠 등산복 새로 사드릴까 하고 있었는데 새언니가 상품권 선물했길래 그걸로 샀던 거야. 아니, 너한테 선물을 준 건데 왜 우리 걸 사고 그랬어? 엄마 아빠는 오래된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만 좋은 거 입으면 괜시리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그렇지. 암튼 내가 볼 때 새언니는 생각도 깊고 참 괜찮은 사람 같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그리고 사돈 어르신 덕분에 오빠 골프도 배우고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동안 골프는커녕 탁구도 못 치던 오빠가 골프도 치러 다니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 제 말에 엄마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했어요. 그저 TV 쪽으로 고개만 돌린 채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아직도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런 엄마의 반응과는 다르게 새언니는 부모님께 참 잘했습니다. 새언니는 저와 동갑이지만 마주할 때마다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그 여유와 따뜻함이 가득했다고 해야 할까요? 말투 하나 웃는 얼굴 하나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곤 했으니까요. 늘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넘쳤고 같은 또래임에도 괜시레 기가 죽을 정도로 그 에너지가 불었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던 제게 새언니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아가씨, 그 티셔츠 어디서 산 거예요? 제가 무심코 티셔츠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거예요. 전에도 보니까 예쁜 옷 입고 있던데 오늘 것도 참 예쁘네요. 제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언니, 이거 엄청 저렴한 거예요. 스타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참 예쁜 것 같아요. 늘 느끼는 거지만 아가씨는 옷 입는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상견례 때 입고 왔던 옷도 예쁘다고 엄마가 막 칭찬했거든요. 사돈 어르신께서요? 네, 깔끔하게 아주 잘 입었다고 센스가 있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거기 쇼핑몰이 어떤 쇼핑몰이에요? 근데 언니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왜요? 제가 비율이 안 좋아서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언니는 백화점 옷만 입는 것 같아서요. 제가 멋쩍은 표정을 짓고 있자 새언니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여행 갔을 때 현지 시장에서 산 거예요. 우리 할머니랑 엄마도 다 같이요. 그러니까 그 쇼핑몰이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에 제가 링크를 하나 복사해서 보내줬습니다. 링크를 열어본 새언니의 얼굴에 아이처럼 들뜬 미소가 번졌어요. 우와, 진짜 저렴하네요. 그죠? 가격은 착하고 품질도 괜찮은 편이에요. 아가씨랑 똑같은 옷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화면을 스크롤해서 해당 상품을 찾아 알려줬고 제가 상품을 알려주자 새언니도 옷을 구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새언니는 생각보다 알뜰한 편으로 옷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회사 직원들이 명품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저는 왠지 주눅이 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새언니는 그런 편견 같은 것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신선하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새언니는 옷을 고를 때마다 제게 먼저 물어왔어요. 아가씨, 이건 어때요? 괜찮아요? 정말로 궁금한 눈빛으로 진심을 담아 묻는 그 말투에 저도 자연스레 솔직한 의견을 건네곤 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새언니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벼운 패션 이야기로 시작된 사이가 점점 더 깊고 편안한 관계로 이어졌거든요. 아빠 역시 새언니와 잘 지냈습니다. 아빠는 원래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고양이는 유독 싫어했는데요. 왜 그리도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양이 이야기가 나오기만 해도 고개를 내젓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새언니가 예전부터 고양이 보리를 키우고 있다 보니 가끔 보리를 데리고 집에 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 보리가 유난히도 아빠를 잘 따랐습니다. 보통 고양이는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갖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보리는 전혀 달랐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세연이도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마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아빠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도 했고 앉아있는 아빠 무릎 위로 느닷없이 올라가 애교를 부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오빠 부부가 집에 놀러와 있을 때였는데 아빠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약간 취한 채 집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장난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평소에도 아빠는 장난을 자주 치시던 분이라 우리 모두 그 말에 딱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또 시작이구나 하고 각자 자리에서 웃고 말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거실에 있던 새언니와 보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쏜살같이 아빠 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부르셨습니까요? 새언니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공손히 말을 하자 그 옆에서 보리도 야옹하고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아빠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깔깔 웃으시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고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들고는 하나는 새언니에게 또 하나는 보리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며느리랑 보리밖에 없구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새언니가 지폐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방방 뛰었고 그 모습을 본 우리는 폭소를 터뜨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웃음이 자주 머물렀는데요. 새언니는 긍정이라는 단어로 꽉 찬 사람이었거든요. 누구에게도 벽을 만들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편견 없이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새언니를 보며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엄마의 마음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격지심이라는 게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 쌓여가도 그 작은 가시 하나는 틈만 나면 다시 고개를 들곤 했거든요. 엄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비교라는 이름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뿌리 깊은 자격지심으로 인해 결국 한바탕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는데 엄마 친구분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멍해 보였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엄마가 조심스레 입을 뗐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친구분, 그러니까 이모가 깊은 숨을 한번 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지 뭐니. 기가 막힌 얘기라니.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자 이모가 물 한 모금을 들이켠 뒤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며느리가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더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맨날 착하다고 자랑하더니 그런 며느리가 뒤로 호박씨를 깠다니. 전에 우리 며느리가 내가 해준 반찬을 참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더라고. 엄마가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요. 이모는 평소 입만 열면 며느리 자랑하던 친구였기에 멀리서 듣던 저도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우 갈비찜을 해줬다는 얘기며 반찬을 싸 보냈다는 이야기를 평소 자랑처럼 꺼내곤 했기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여전히 눈을 커다랗게 뜨고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알고 보니까 내가 준 음식들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는 거 있지. 뭐? 전부 버렸다고? 한우 갈비찜 그런 거를 전부? 근데 넌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엄마가 자리를 고쳐 앉으며 이모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놀람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두려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는데요. 이모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네가
우리 집에 왔거든. 그래서 또 반찬 좀 싸주려고 이것저것 담고 있었는데 글쎄 우리 아들이 갑자기 가지고 가봤자 먹지도 않는다고 싸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바람에 아들네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는데 말이야. 들어보니까 가져가도 다 버릴 거면서 왜 받아가냐고 며느리한테 소리까지 지르더라니까. 그럼 애초에 받아가질 말았어야지. 왜 받아간 거래? 그렇게 며느리는 먼저 집으로 가버렸고 우리 아들이 말하기를 우리한테 돈이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야. 아들 며느리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면 애들 이름으로 집을 하나 마련해 줄 생각이라고 했잖아.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이 한 푼도 안 주겠다고 선포했어. 며느리가 와서 울고불고 용서를 빌었지만 절대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잠시 말끝이 흐려졌고 이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서럽고 분한 거 있지. 우리는 그저 애들이 밥벌이 하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안 먹을 걸 굳이 왜 받아가냔 말이야. 내가 먹기 싫으면 그냥 안 가져가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 근데도 내 음식이 맛있다고 싸달라고 계속 졸라대길래 내 딴에는 매번 싸준 건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니까 너도 며느리한테 반찬 싸주고 하지 마. 이번 일 겪어보니까 며느리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더라니까. 그 모든 게 다 내 잘못 같아서 자꾸만 우울해지는 거 있지. 엄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안 그러던데. 내가 지금껏 다 설명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나도 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달이 난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절대 아들 며느리한테 음식 싸주지 마. 그 말에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돌아간 직후 엄마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나 볼 일이 있어서 너네 집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잠깐 들러도 되겠니? 그래. 그럼 한 30분쯤 있다가 갈게. 통화를 마치자마자 엄마가 옷을 갈아입으며 허둥지둥 나갈 채비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워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빠 집에는 왜 간다는 거야? 저번에 열무김치랑 파김치 해준 거 잘 있나 살짝 보고 오려고. 혹시 네 새언니도 내가 준 김치 버린 걸 수도 있잖아. 엄마, 가지마. 그러다 괜히 오해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저번에 내가 반찬 사줬더니 사부인이 열무김치랑 파김치를 이미 보내왔다고 하던데 굳이 그걸 가져가더라니까. 그러다 보니 네 오빠는 안 가져간다고 했는데 네 새언니가 괜찮다고 가져갔거든. 혹시 다 버린 게 아닐까 싶어서 그래. 엄마의 눈동자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엄마, 이모 말만 듣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암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엄마가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고 저도 불안한 마음에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잠시 후 오빠 부부집에 도착했는데요. 엄마가 멋쩍은 웃음을 띤 채 과일 한 봉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근처에서 볼일 보고 잠깐 들렀는데 괜찮지? 네, 어머님. 아가씨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새언니가 변함없는 미소로 우리를 반겼어요. 그래, 차 한 잔만 주렴. 새언니가 주방으로 향하자마자 엄마가 망설임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말렸어요. 엄마, 냉장고 문을 막 열면 어떡해. 그때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던 새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엄마가 대답 대신 냉장고 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내가 준 김치는 전부 어디 간 거니? 김치통을 보니까 내가 준 건 하나도 안 보이네. 아, 그게요. 새언니가 뭐라 말을 꺼내려 했지만 엄마가 서러움에 북받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싫으면 안 가져가면 되잖니. 딱 보니까 너도 내가 준 김치를 전부 버린 모양이구나.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담아줬던 김치통이 없잖니. 그걸 이렇게 빨리 다 먹었을 리는 없고 사부인이 보내준 김치통만 있는 거 보면 내가 준 건 다 버린 거니? 네? 버리다니요. 어머님, 오해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내가 바본 줄 아니? 김치 준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 많은 걸 다 먹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제가 엄마의 팔을 붙잡고 말리려던 순간 새언니가 뭔가를 눈치챈 듯 냉장고 앞으로 다가오더니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어머님이 주신 김치를 버렸을까봐 그러신 거예요? 엄마가 차가운 시선으로 대답했어요. 사부인이 준 김치통만 보이고 내가 준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버린 게 아니고 뭐겠어. 설마 그 김치를 벌써 다 먹었다는 건 아니겠지? 순간 새언니가 조용히 냉장고 안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더니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열무김치를 집어 엄마 앞에 다가가더니 망설임 없이 입에 넣어드렸어요. 어머님, 통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건 어머님이 주신 김치예요. 엄마가 입안에서 열무김치 맛을 천천히 음미하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이것 내가 해준 김치가 맞는 것 같네. 당연하죠. 그이가 어머니 김치를 훨씬 더 좋아해요. 사실 저도 엄마가 해준 김치는 조금 싱거운 편이라 어머니 김치를 더 좋아하고요. 새언니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김치통이 많이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먹기 편하도록 작은 통에 옮겨 담은 것 뿐이에요. 빈통은 씻어서 다용도실에 넣어뒀어요. 엄마가 머쓱한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사부인이 준 김치는 그건 벌써 다 먹은 거니? 새언니가 슬며시 눈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 그게요. 사실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까봐 이건 비밀인데요. 그 김치는 제 친구한테 줬어요. 뭐? 친구한테 주다니? 제 친구는 약간 싱거운 김치를 더 좋아하거든요. 김치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을 것 같았는데 버릴 수는 없고 마침 친구가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길래 나눠줬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이가 어머니 김치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입맛에 안 맞는 걸 억지로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입맛에 맞는 친구한테 준 것뿐이에요. 그 와중에 새언니가 냉장고에서 파김치통도 꺼내들더니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김치 전부 어머님 김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파김치 맛도 한번 보실래요? 어머님이 해주신 열무김치에 파김치까지 썰어놓고 계란 후라이에 들기름 약간 넣고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웃음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침에도 그걸로 밥 비벼서 먹고 출근했다니까요. 엄마는 음식이 싱거워야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저는 간이 딱 맞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말하다 보니까 군침 도는데 밥 비벼서 같이 먹을까요? 어머님이 주신 들기름에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 말에 방한 분위기가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새언니는 한결같이 해맑고 담백했고 서운한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끝내 엄마가 눈물을 한 줄기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당황한 새언니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엄마가 새언니의 손을 꼭 붙잡고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사실은 니들이 내가 준 반찬을 버린 게 아닌가 오해했거든. 네? 음식을 왜 버려요? 우리 할머니 말씀이 음식 막 버리면 지옥 가서 그 버린 음식 전부 다 먹어야 한다고 했는걸요? 이 맛있는 김치를 왜 버려요? 그제서야 엄마가 친구 며느리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새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가렸습니다. 그 비싼 한우 갈비찜을 진짜 다 버렸다고요?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버려요?
갈비찜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인데요. 진짜 아깝네요. 우리 할머니 말씀처럼 그 사람 지옥 가서 그거 다 먹어야 할 거예요. 진짜 딱한 사람이네요. 너무도 순진한 그 반응에 결국 엄마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그럼 비빔밥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파김치가 지금 딱 맞게 익었어요. 채소도 있어서 장 넣고 들기름에 같이 비벼 먹으면 진짜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진짜 천상의 맛이에요. 그래? 그럼 한번 같이 먹어볼까?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비벼볼게요. 그날 우리는 새언니가 비벼준 비빔밥을 둘러앉아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는 식사 내내 몇 번이고 새언니에게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구나 라고 사과했지만 새언니는 그저 손사래를 치며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별일도 아닌데 괜찮아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오해하실 만했잖아요. 대신에 다음에 제가 실수하거나 하면 그때는 어머님이 한번 봐주시면 되잖아요. 알았어. 앞으로 네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전부 다 이해해 줄게.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오이 소박이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내가 오늘 당장 해주마. 그 말에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 그날 이후 엄마의 마음속 깊은 곳을 짓누르던 자격지심은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새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는 예전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오빠와 새언니가 말다툼이라도 하면 엄마는 무조건 새언니 편부터 들곤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며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랑스러운 새언니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